네, 오늘은 환승이별 그리고 잠수이별에 대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예전부터 좀 논쟁이 되었죠. 환승이별과 잠수이별 어떤 게 더 최악인가? 일단 환승이별과 잠수이별이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환승이별을 얘기를 먼저 하자면 연인과 헤어지자마자 다른 연인을 만나는 행위, 버스나 지하철을 갈아타는 환승하다 해서 파생된 신조어이다. 대중교통을 갈아타듯이 헤어진 후 시간을 오래 갖지 않고 다른 연인을 만나는 것을 표현한다. 잠수이별은 자취를 감추고 연락을 끊는 방식으로 상대와 헤어짐. 그래서 일단은 환승이별 얘기를 먼저 하고 잠수이별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환승이별은 헤어지고 다른 연인을 만나게 되는 그 사이 기간이 좀 짧은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짧다는 게 진짜 버스 환승 같은 것처럼 30분 이내? 뭐 1시간 이내 그 정도를 말하는 건지, 다음 그 헤어지기 전에 미리 다음 연인을 만들어 놓고 바람을 피는 거는 싫으니까 헤어지고 나서 그냥 바로 그런 건가? 그래서 이게 아니고 뭐 헤어지고 다음 연인을 만나는 그 기간이 짧다 길다의 기준이 정확히 없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나? 잘은 모르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 끝맺음, 이별을 제대로 한 다음에 다음 연인을 만나는 게 아닌가. 근데 이게 다음 연인을 만나기 위해서 헤어지는? 그러고 바로 다음 그 사람을 만나는 건가? 그렇게 치면 좀 그렇긴 하죠. 그래서 환승이별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잠수이별은 근데 문제가 좀 될 수도 있죠. 잠수이별을 당하는 사람이 이게 잠수이별이란 거를 정확하게 딱 알게 되기까지의 그 시간이 너무 고통스럽다?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뭐 내가 싫어져서 잠수이별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나마 나은데, 그렇게 생각이 안 되고 뭐 연인이 갑자기 사라졌다, 무의 존재가 되었다, 뭐 교통사고, 사망, 납치, 자연재해 등 이런 쪽으로 생각이 갈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비해 이런 일들이 꽤 자주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잠수이별 당한 사람이 너무 고통스럽지 않나. 그냥 이 고통이 너무 커요. 뭐 왜 그랬냐 그런 거보다 이 딱 이별을 받아들이기 전까지의 고통이 너무 크다. 그래서 뭐 생사 여부나 뭐 신변, 안전 이런 거에 대한 확인은 좀 가능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그 확인이 가능하면은 그건 뭐 잠수 이별이 아니긴 하죠. 잠수 이별을 하는 이유를 그래도 좀 생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 좀 해봤는데 단순하게 말하면 그냥 이별을 이렇게 말하는 게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거든요. 상황을 딱 접으면은 헤어지려고 해. 근데 상대를 좋아하는 마음도 남아있고 좋아했던 그런 기억들도 많아. 근데 만약에 만났어요. 만나서 헤어지자. 그래, 콜. 이렇게 되진 않잖아요. 뭐 이별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말해줘야 되잖아. 그래야 이 사람도 납득하고. 근데 그 과정이 좀 어렵지 않나? 왜냐면 그 과정에서 상대한테 나쁜 말을 할 수도 있으니까 결국 이제 뭐 부정의 말을 해야 하잖아요. 그걸 말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회피가 맞죠. 그러니까 뭐 상대를 좋아했던 마음도 진심이고 지금 헤어지려는 마음도 진심이야. 그래서 그 뭐 헤어지자는 이런 부정의 말을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약간 그 말을 아예 생략하는 거 아닌가? 밀어버리고, 이게 좀 약간 나르시스트 같은 느낌. 상대에게 부정의 말을 하는 게 좀 싫은? 그래서 상대와 헤어지고 싶지만 그 말을 하고 싶진 않고, 혹여 그 말을 하게 되더라도 이게 대화가 깔끔하게 끝나지 않을 것 같고, 그 과정에서 당연히 서로가 마음의 상처를 받는 건데 그게 싫은 거야. 뭐 내가 상처받는 것도 싫고 그 서로를 좋아했던 마음까지 부정될까봐. 사실 그렇지 않거든. 헤어지는 말을 하면서 서로 나쁜 말을 하더라도 서로 좋아했던 그런 기억이나 마음까지 부정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잠수 이별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아니면은 아예 이별하려는 사유가 있어. 근데 그걸 말할 자신이 없거나
말하기 싫은 거야. 뭐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예를 들면은 마음의 병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한테 말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이게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그걸 당연히 알게 되죠. 직접 말하지 않아도.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되기 전에 헤어지고 싶다거나 이 뭐 마음의 병이 있다는 걸 상대가 알고 있어도 상관없어. 그냥 내가 직접 내 마음의 병을 상대한테 고백할 용기가 없어. 그러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 걸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 마음의 병이 더 커질 것 같아. 그래서 잠수 이별을 택할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환승 이별이랑 잠수 이별을 오늘 얘기를 해봤는데 뭐가 나쁘다? 뭐가 더 나쁘다? 이런 말을 하기가 좀 어렵네요. 이게 왜냐면 사람마다 그 생각이 다르고 딱 그 순간 상황이 다르잖아요. 상대를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다 다르니까 환승 이별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 개념이 잘 와닿지 않는다? 그런 느낌이고요. 잠수 이별은 잠수 이별을 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 순간 그게 최선의 선택이었을 수도 있다? 뭐 연인들이 서로 모든 걸 알거나 공유하진 않으니까. 다만 상대를 배려하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잠수 이별을 하는 게 상대를 배려하지 않은 건 X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환승 이별과 잠수 이별 둘 다 너무 이게 개념이 좀 다른 것 같아서 비교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뭐 둘 다 해보거나 둘 다 당해본 사람은 경험상 뭐가 더 싫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굳이 따지면 잠수 이별이 그 당하는 사람의 고통이 좀 크지 않나라는